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등산, 숲 트레킹, 반려식물 키우기 등 자연과 가까이 하려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혹시 산새 투어 해보셨나요? 생태교육 전문가 양경모 씨는 새소리를 따라서 숲 트레킹을 하는 분인데요. 새들은 동이 트기 직전에 합창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시간쯤에 숲에 가서 새가 쥐저귀는 소리를 따라 걸으면 자연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새들이 한꺼번에 쥐저겨도 이제 어떤 새인지 금방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양경모 씨는 원래 금융권에서 일했던 경제 전문가였는데 어떻게 생태교육 전문가가 됐을까요?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위해서 직접 교구와 교재도 만든다는 에코샵 홀씨 양경모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새소리를 들으니까 아침이 시작된 것 같기도 하고 저희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생태교육가 양경모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듣기 좋아요. 네. 이 소리가 지금 새소리인데 네. 직접 녹음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사는 새들 소리입니까? 이건 제가 경기도 양평에 살고 있는데요. 양평 근처 중미산 휴양림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새들의 번식 시즌인 4월에서 6월까지 새들이 새벽에 해 뜨기 전에 합창을 해요. 그래서 해 뜨기 전에 녹음한 겁니다. 이거 합창 소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합창하는 소리였군요. 근데 보니까 새들 종류도 좀 다르고 그런 거. 어머. 여기저기서 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네. 이 안에 뭐 소프라노, 알토 뭐 다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가까이서 내는 소리가 새가 흰눈사 황금새, 네네. 그리고 돼지박이들이 예. 있고 멀리서는 뻐꾸기들이 울고 있고요. 예. 네. 이걸 들으면서 바로바로 구별이 되세요? 예, 이제 들은 지 이제 좀 꽤 돼가지고.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어느 정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들으면서 새소리다 이랬는데 네. 설명을 들으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태교육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들으신 이 새소리를 따라서 숲 트레킹도 직접 또 안내를 해주신다고요. 네네. 네, 이 산새 투어라고 하던데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보통은 사람들이 우리가 눈으로 네. 보는 경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연의 소리 중에서 그 새 소리는 늘 노래 소리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번식 시즌에 새 소리가 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숲을 거닐면서 새의 노래 소리 누가 부르는지 왜 이런 소리를 내는지 이런 것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지금 들은 소리가 그 구애의 소리군요. 그렇습니다. 네. 짝을 찾는 소리. 맞습니다. 네, 짝을 찾는 소리입니다. 그렇군요. 네. 새들이 참 부지런하죠. 네. 정말 이른 새벽에 아무도 안 일어났을 네, 때 네. 새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몇 시 정도 새들을 만나려면 가십니까? 이제 그 새들이 가장 이제 노래를 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는 내 영역이고 그때 암컷들한테 이제 구애하는 소리가 새들의 노래인데 그러려면 소리가 멀리 퍼져야 되잖아요. 네네. 그 새들이 멀리 퍼지기 가장 좋은 시간이 해 뜨기 전입니다. 해 뜨기 전에는 이제 습도도 높고 네. 그다음에 공기층이 가라앉아 있어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때 노래를 하면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니까 그때 새들이 이제 합창을 하는 거죠. 새들의 이 합창 소리를 들으려면 동트기 전에 가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럽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떼창을 하는데 어떻게 새 소리를 바로바로 구분을 하세요? 새들마다 네. 그 소리의 특징들이 전부 다릅니다. 지저귀는 새들도 있고 쪼롱쪼롱쪼롱 우는 새들도 있고 또 뻐꾸기처럼 단조롭지 멀리 퍼지는 새들이 있고 그래서 새 소리를 이렇게 익숙하다 보면 네. 그런 것들이 다 들리기 시작하고 입체감으로 우리 공간감,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아, 그렇군요. 지휘자들이 왜 각 파트의 노래소리를 다 듣는 것처럼. 네네. 그러면 직접 녹음하신 새소리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종다리 소리입니다. 아, 얘가 종달새군요. 종달이에요. 예. 어머, 어쩐지 진짜 예쁘게 부네요. 네네. 예. 자, 그리고 또 있나요? 이거는 여름 철새 중에 하나인 대이 집박이입니다. 집박이. 예, 집박이. 네. 네네. 소리가 좀 다르네요, 확실히. 쪼롱쪼롱쪼롱하죠. 아까 이제 종다리는 지저귀는 소리였었고요. 이건 쪼롱쪼롱쪼롱. 네. 이 골짜기를 울리면서 예. 네, 그렇게 소리를 냅니다. 너무 재밌어요. 또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새는 저희가 이제 새소리 투어를 할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소리예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드라마나 뭐 맞습니다, 이런 데서 많이 맞습니다.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게 예. 휘파람새 소리입니다. 아, 이게 휘파람새 네네, 소리군요. 예. 그래서 그런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소리 자체가 워낙 맑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가 가장 예. 좋아하는 소리로 꼽히는 소리입니다. 제 전화벨 소리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네네, 들었어요. 네. 또 있을까요? 이것도 옥 굴리듯이 맑은 소리인데 어머, 예. 이거는 여름 철새 중에는 호반새 소리예요. 왜 호숫가에 사나요? 왜 호반새죠? 주로 호숫가보다는 맑은 계곡 네네. 쪽에서 물 속에서 먹이를 예. 찾아 먹고요. 네. 그래서 이건 색깔도 굉장히 아주 불그스름하게. 예. 소리만 딱 들으면 그 새 모습까지 떠오르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 새 소리를 이렇게 구별하면서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다 똑같은 새 소리가 아니구나. 네. 그런 걸 새삼 깨달았고. 이렇게 숲 트레킹을 위해서 사실은 사시는 곳까지 네. 지금 옮기셨다면서요? 네. 저희가 제가 올해가 11년 차인데, 네. 이제 사는 곳은 뭐 서울에 집이 있지만 그 11년 전에 양평에 그 시골집을 하나 마련했어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이제 새 소리가 좋은 동네예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서 24시간 동안 네. 뭐 새 소리뿐만 아니라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네, 지금 11년 차라고 하셨어요. 네네. 어떤 게 이제 11년 차가 되신 거죠? 그 양평에 시골집을 마련한 지가. 네, 그러시고 전원주택으로 이사하신 그렇습니다. 지가 네네. 11년 되시는 네네. 거군요. 이렇게 새 소리를 따라서 숲 트레킹을 하면은 또 다른 또 낭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세 투어의 매력이라면 뭘 꼽아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려면 네. 멈춰야 되고요. 예. 멈춰야 소리를 들르고 저는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순간 현재를 사는 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이거나 네. 미래를 걱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소리를 듣기 위해서 멈춰야 되고요. 예, 멈추면은 순간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소리에 집중한다는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눈으로만 즐긴다고 네. 생각했는데 이렇게 소리로 즐기는 방법도 있구나. 네, 그래서 이 소리를 갖다 이렇게 주의를 집중하고 또 소리가 구분되고 저는 이제 얘기할 때 새 소리 5가지가 네. 구분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소리가 전체가 입체적으로 들리고요. 그러면은 소리로 이루어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경관이 아니라 소리로 이루어진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 이런 게 어느 순간에 느껴집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전문가가 되셨으니까 새 소리를 구별하시지만 보통 일반인들은 그렇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네네.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편리하게 애플리케이션 톤에서 구별할 수 네네. 있다면서요. 네, 그동안에 제가 이제 새소리를 이렇게 사람들하고 나눈 지가 한 10여 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에 크게 진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새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앱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미국 코넬 연구소에서 나온 버드넷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버드넷, 네, BIRD. BIRDNET. 네. 그래서 그걸로다가 이제 새 소리가 날 때 작동을 시키면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 가까이
이게 확인해 줍니다. 네. 그래서 네. 새소리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이 새소리가 뭔지 그리고 또 어려운 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런 그 자리에 늘 있잖아. 나무도 그 자리에 있고 풀도 그 자리에 있는데 소리는 왔다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네네.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예.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새소리나 자연의 소리를 공부하는 걸 어려워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버드 넷이라는 애플이 나오면서 이제는 이걸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있고 사람들이 이제 내가 그 소리인지 이름을 알면은 네. 훨씬 더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꼭 한번 제가 깔아서 이거 실행해 봐야 되겠네요. 네. 요즘은 사실 모르는 꽃 같은 거 사진 찍어서 맞습니다, 하면 이제 바로 맞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확인할 수 있죠. 이름을. 그거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새소리까지. 네, 거기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좋은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새들도 아까 아침에 새벽에 동트기 전에 우는 소리는 어떤 그 짝을 찾는 소리라고 네네. 하셨잖아요. 네. 또 이런 사랑의 소리하고 네. 또 다급할 때 그렇죠. 내는 소리가 다르겠죠? 우리가 이제 새들의 소리는 우리가 송하고 이제 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송은 이제 구의 소리들이고요. 짝을 한 세레나데 구의 소리고 우리 새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뭔가 이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의사소통이 그러면은 일단 뭐 새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위험한 적이 나타났다. 그 적이라는 거는 하늘에 있는 매일 수도 있고 아래에 있는 구렁이일 수도 있고 뱀일 수도 있고 네네.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새들이 이렇게 둥지에 있다 나갔을 때는 천분일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 새들이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켜줘요. 네. 저기는 위험해. 이건 먹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것들을 그런 대화를 하는 것들이죠. 또는 새들이 이제 이동을 할 때 여름 철새들 같으면 주로 낮보단 밤에 이동을 하거든요. 네. 그럼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럼 이동하면서 계속 친구들한테 신호를 하는 거죠. 계속 나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이 대화 소리, 콜이라 합니다. CALL. 나름대로 언어가 있군요. 언어로 그렇죠. 그게 언어라고 봐야겠죠. 예. 네. 대충 듣고 느낌으로 이게 무슨 소리다라는 거 좀 느껴지세요? 그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세요? 네, 그럼 뭐냐면 네. 제가 어제도 예.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서 이 새박새가 엄청나게 막 그렇게 막 난리가 났어요. 이 나무로 갔다 저 나무로 갔다가 그러니까 느낌에도 저 새가 뭐 문제가 생겼구나. 근데 그 새의 입에 먹이가 달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어떤 상황이었냐면 둥지에서 이제 새끼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도 보통 일주일에 열흘 정도 데리고 다녀요. 네네. 데리고 다니는데 제가 보면 어느 순간에 새끼가 사라진 것 같아요.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러니까 애미가. 그 다급한 소리가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도 막 이 나무 갔다 저 나무 갔다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 잃은 엄마처럼 네.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것들 저 새가 정말 다급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찾았을까요? 새끼를? 못 찾은 것 같아요. 천적한테 했는지 제가 막 이 아닌가? 나무 갔다 저 나무 갔다 하고 둥지도 들락날락하고 네. 이제 그 모습. 그래서 그런 소리들. 이 새소리가 즐거워서 이런 소리를 내는구나. 친구를 부르는구나.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런 것들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사실 생태 교육을 하고 또 뭐 생태를 또 지키는 일에도 앞장을 서고 계시는데 새 둥지라든가 새 집을 지어주는 것도 굉장히 생태를 지키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둥지들이 둥지 상자라 해서 이제 둥지 속에 짚는 새들이 있는데 그런 새를만 지을 집터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새를 인공 둥지 또는 둥지 상자라는데 그걸 달아주면은 거기 들어가서 새들이 집을 짓고 번식을 하는 거죠. 좀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그 말씀이 맞는데요. 네. 지금 그냥 자연적인 조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사람 영역이 많지 않고 옛날처럼 야생동물의 영역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자연적으로 살아갈 텐데 지금은 점점 사람이 사는 영역들이 넓어지면서 야생동물의 새들의 영역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새들이 집을 짓는 둥지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데서는 새들에게 적절하게 둥지를 지어줘서 도움을 줄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점점 사실 뭐 새뿐만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동식물 멸종 위기종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새들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전 딱따구리를 위한 시민단체가 생겼다는 얘기를 제가 네네. 들었어요. 이 딱따구리가 지금 거의 멸종 그렇진 않고요. 위기인가요? 이제 딱따구리 종류 중에서 이미 멸종된 것도 있고, 네. 이제 큰악새라고 그건 이미 멸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저희 천연기념물이가? 어렸을 때 자연 시간에 배웠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멸종 단계에서 지금은 뭐 자연에서 우리나라 찾아볼 수 없는 멸종으로 갔고요. 네. 그다음에는 딱따구리와 거의 큰 액수에 비슷한 거긴 까마귀 딱따구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점점 이제 수축에 멸종위기로 지정이 됐는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인 딱따구리들, 뭐 코너색 딱따구리, 오색 딱따구리, 새 딱따구리 이런 종류들은 우리 그 사람 주변에 인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네. 있는데 문제는 그런 일반적인 딱따구리 살고 있는 서식지들이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들을 너무 많이 베거나 네네. 또는 사실 더 걱정스러운 거는 약을 치는 거예요. 약. 곤충 방지약들을. 그러니까 사실 딱따구리가 이렇게 부리로 나무를 탁탁 두드려서 거기 있는 벌레 같은 거 이렇게 잡아먹는 잡아먹는 건데 약을 치니까 그렇죠. 딱따구리 진짜 살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연하고 점점 멀어진 삶을 살면서 네. 이제는 벌레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산림청의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데 네. 같은 경우도 민원이 들어오면은 또 방지약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벌레를 먹고 사는 새들 입장에서는 네.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우리 딱따구리 하나만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딱따구리 하나가 없어지면 그게 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연의 속에서는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종 자체가 우리가 사라진다 그래서 당장 그 한 종이 사라져 가지고 무슨 일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 딱따구리가 됐던 다른 새가 됐던 서로 연결되고 먹히는 관계에서 그 하나가 사라지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태계 전체에서가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나면은 네. 나중에 그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딱따구리가 사실 숲 가꾸기에 굉장히 앞장서 온 새라고 하던데 네네. 그 말이 맞나요? 네네. 그러니까 예. 이제 딱따구리가 이렇게 집을 짓고 먹이를 찾거나 예. 이런 것들은 나무들이 나무 목질이 연하거나 때는 힘이 약해진 것들, 네네. 약해진 나무들을 갖다 이제 거기다 둥지를 짓거나 가서 벌레를 잡아먹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무들은 이제 딱따구리로 인해 가지고 정리가 되는 거죠. 관리가 되고. 정원 관리사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네네. 그렇군요. 지금 새에 대한 얘기, 이게 숲 트레킹이 양 대표님이 하시는 일 중에 일부인데 네네. 이 얘기만 해도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에코샵 홀씨라는 네. 또 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기업이 우리 생태 교육에 대한 어떤 교재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 환경 교육, 네. 생태 교육하는 교재와 교구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자연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교구들이 있다 그러면은 좀 더 빨리 가깝게 네. 자연을 이해할 수가 있죠. 예. 에코샵 홀씨. 예. 홀씨가 뭔가요? 민들레 홀씨 맞습니다. 그곳인가요? 홀씨는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그 양치식물의 포자를 홀씨라 그러는데 제가 네. 이제 이 이름을 지을 때는 홀로 씨가 된다. 그래서 생태 교육 교구에 있어서 좀 선구자, 개척자가 되자. 예. 이런 뜻에서 이제 이름을 줬습니다. 선구자 개척자 많습니다. 대표님이 이 생태 교재 만드신 이 기업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생긴 제가 기업이죠? 2000년 3년에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나름 이제 이렇게 생태 교육이나 환경 교육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네. 또
또 제2, 제3의 기업들도 또 생겨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환경과 관련된 교육용 도구라든가 물품 같은 것도 직접 좀 디자인하고 설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네. 새롭게 만드신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네. 이제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연구하는 파트도 있고 그다음에는 디자인 파트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생태 교육 쪽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하고서 직원들하고 협업해서 만들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하다 보니까 이제 한 400여 가지 네. 교구와 교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거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자연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롯베를 가까이 보는 확대경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확대경을 보면은 작은 생물들도 크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작은 꽃들의 꽃술, 암술술까지 보이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주어지면 스스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스스로 이제 예. 찾아내고요. 그 돋보기 같은 건데 맞습니다. 조금 정밀한가 보죠? 정밀한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갖고 다니는 손수건 네. 이제 도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우리가 손수건으로 네. 쓸 수도 있고 네. 또 그 현장에서 그걸 보고서 나무든 곤충이든 새든 공부할 수도 있고. 네. 아이디어가 좋으네요. 예. 근데 사실 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옛날보다는 좀 좋아졌다 싶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제가 기업을 하시니까 네. 기업을 계속 하시려면 이제 아무래도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니까 네. 이런 면에서는 어떤가 싶은데요. 제가 이제 올해가 2003년에서 21년 차였어요. 네네. 그래서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이제 한 5, 6년 정도 2007년, 8년까지는 시장 자체도 굉장히 작았었고 네. 어떤 걸 갖다 이제 물건이 교구가 만들어지고 유의미한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그러지 못해서 2006, 7년까지 좀 어려웠었고요. 네네.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단계 예.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네. 원래부터 이렇게 생태 환경 쪽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셨는지요? 네네. 뭐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제 저는 60년대에 뭐 초등학교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제 나이 제가 60대 중반인데는 원천적으로 자연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나이는.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은 강원도 춘천입니다. 춘천에서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춘천도. 네네. 예. 정말 시골이었었는데 이제 그래서 자연에 대한 이제 어렸을 때 관심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저는 아들이 둘인데 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부모로서 자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체험해주고 싶다, 알려주고 싶다는 게 되게 강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서 이렇게 다니니까 저도 공부하게 기회가 되고. 매주 아이들 데리고 자연으로 산으로 들로 뭐 강으로 이렇게 다니셨나 그렇죠. 봐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6학년 큰 애는 중학교 때까지도 제가 이제 산으로 뭐 숲으로 갯벌로 다녔었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좀 걱정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빠인데 물론 이제 애들 공부시켜야 되고 학원 그렇죠. 보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엄마는 좀 걱정이 걱정했었죠. 됐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그 원래는 금융권에서 근무를 하셨던 네네. 분이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업종 자체를 바꾸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이제 제가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네네. 이제 금융기관에서 15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때도 이렇게 한번 다른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98년에 이제 IMF가 오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거죠. 그때 사실 금융권 대량으로 그렇죠, 구조조정이 맞습니다.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만두시고 나서. 이제 그만두고서 이제 그때 98년이었었는데 이제 제가 온전하게 시간이 남은 거죠. 그때는 이제 그만뒀지만은 무엇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울 상황도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그때가 저희 아이들이 3학년, 5학년이었었는데 그 1년 동안 제가 이제 온전하게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연학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때 보면은 자연학교도 예나 지금이나 그런 데는 사실 거의 엄마들이
네. 데리고 옵니다. 예. 엄마들이 데리고 오는데 저는 이제 제가 데려갔었고요. 그래서 가서 보면 이제 풀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새라든지 이런 전문가 선생님들 모여서 강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들으면서가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인생의 두 번째 길은 네. 자연교육가로 살아야겠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일 시작한다 그러는 수익 모델이 없잖아요. 네네. 자신이 있으셨나요? 그때는 이거 자체가 얼만큼 매출이 일어나가지고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구체가 안 했고요. 제가 네. 지나놓고 생각하면 세상 일이 이렇게 막연한 희망, 막연한 꿈에서 시작되는 네. 거지 이걸 갖다 뒤까지 알면은 시작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직접 교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네. 결심을 하고 이제 2003년에 네. 홀씨를 창업을 하게 되셨네요. 이게 우리 생태교육에 쓰이는 교구 같은 것들은 외국 것하고 조금 네네. 다른 측면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생태 환경 교육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시장도 크고 네. 교구나 이런 것도 교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생물종은 우리가 다른 거죠. 그게 새가 됐든 곤충이 됐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다 만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은 그 우리 회사가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비슷했다라면은 이제 수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그쪽에 있는 거. 근데 이제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물종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나하나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우리나라에 맞는. 끝으로 환경 관련해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반드시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있으실 것 네. 같아요. 지금의 환경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자원을 써서 그렇거든요. 그 자원이 수자원이든 자연자원이든 에너지 자원이든. 그래서 저는 내가 내 수준에서 작게 쓰는 거죠. 네. 작게 쓰고 아껴 쓰는 것. 그게 물이 됐든 나무가 됐든 에너지가 됐든 그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네, 이런 그렇게 말씀이시네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체험 환경 교구와 교재 제작을 시작해서 체험 환경 교육을 진행하면서 새소리 숲 트레킹을 즐겨 하는 에코샵 홀시의 양경모 대표였습니다.